안녕하세요, 찬나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이제는 전세보다 월세가 더 쌉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알아볼 건데, 최근에 이 전세로 내는 이자죠. 이자보다 이 월세가 더 싸다라는 기사들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바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전세 이자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현재 월세가 나오는 기준은 몇 퍼센트고, 그 다음 현재 전세 이자는 몇 퍼센트고, 그 다음 이 전세가 몇 퍼센트가 넘어서면 월세가 더 싸지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최근 뉴스 기사인데 제목만 보셔도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전세 대출 이자, 차라리 월세 살겠다라고 하죠. 그만큼 최근에 지금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최근 며칠 전에도 기준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세 대출 이자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실제 전세 대출 금리가 5%대가 눈앞이라고 그러고 5개월새에 1% 가까이 올랐다고 그러죠. 아마 최근에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년 전보다 기본적으로 1% 이상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이제 전세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월세 낀 전세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데 2019년까지만 해도 월세를 낀 임대차 계약이 한 30% 정도였다면 21년도에는 거의 40%까지 올라온 거죠. 이게 뭐 10% 차이밖에 안 나 보이지만 이 10%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혼부부가 원래 전세 보증금 2억 5천에서 2.6% 금리로 이게 보통 1년에서 2년 전 전세 이자 가격이죠. 그래서 이걸로 빌려서 월 33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 다른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 돼서 이 전세를 새로 받아야 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는데 은행 두 곳 모두 3.8% 이상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전세 보증금이 그대로도 아니고 1억 이상 올려서 가는데 이자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전셋집을 옮기려고 해도 기존 계약을 맺었던 2, 3년 전보다 전셋값이 폭등해서 저렴한 곳을 찾기도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현재 전세대출 이자가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한번 보시면 이제 코픽스가 오르자 시중은행은 18일부터 일제히 전세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은행이 이날 기준으로 3.5%에서 4.8%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즉 여러가지 우대 조건이나 이런 거 다 만족하면 3.5%고 그게 아니라면 최고 4.8%까지 가는 거죠. 정말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여기 뉴스 기사처럼 이 현장에서 이 전세 대출 이자가 이 월세보다 높은지를 한번 지역으로 나눠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가정을 하면 최근에 전세 대출을 받았을 때 여기 사이값은 대략 4%라고 가정을 하고 실제로 월세로 내는 게 더 싼지 전세로 가는 게 더 싼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곳은 이쪽 강서의 마곡나루역 근처죠. 그래서 이쪽 근처에 여기 아파트를 한번 보시면 현재 마곡 엠벨리 6단지가 34평형이 전세로 가면 8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소 8억으로 잡고 현재 여기 월세 시세를 한번 보시면 현재 월세도 두 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 두 개가 지금 6억에 80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6억에 80이면 이 80을 1년으로 계산을 하면 96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랑 여기 차이가 2억이죠.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 정도가 되냐면 이거는 4.8% 정도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전세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6억에 아까 4%라고 했잖아요. 그럼 실제로 2억의 4%는 1년에 800만 원이기 때문에 이제 월로 따지면 66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금 강서 쪽 같은 경우는 전세로 가는 게 지금 월세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싼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월세 전환 비율은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근데 보통 한 5%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지역도 한번 보시면 여기는 지금 서울시 마포구인데 상암 월드컵파크 2단지 아파트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여기 25평형 전세 가격이 5억 5천입니다. 지금 여기 가격을 보시면 5천에 180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실제 이 5천에 180은 1년으로 나뉘면 얼마죠? 2160만 원이죠? 그러면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지금 여기랑 여기랑 5억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는 월세 전환 퍼센트가 여기 보신 것처럼 4.3%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마곡 같은 경우는 4.8%였는데 여기는 조금 줄어들었죠. 여기는 4.3%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4%로 계산을 하게 되면 5천에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비교해보면 한 1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 이게 지금 여기가 4%고 여기가 4.3%인데 만약 본인이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4.5%다. 만약 그렇다고 치면 진짜 아까 기사대로 현재 보이시는 이 월세가 더 싼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단지 같은 경우는 약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지역도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살펴볼 단지는 여기 미아사거리역 근처에 있는 이쪽 근처 아파트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바로 붙어있는 이 미아동부 센트레비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현재 전세 최소 가격이 6억 5천입니다. 31평짜리가 6억 5천이고 여기도 월세가 하나밖에 없네요. 월세가 지금 1억에 160이죠. 그러면 이걸 1년으로 계산을 하면 1920만 원인데 이거를 퍼센트로 나누게 되면 지금 여기 차이가 5억 5천이죠. 그래서 5억 5천으로 나눠서 퍼센트를 계산해보면 3.5%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아까 뉴스 기사에서 보신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건 계산을 안 해봐도 알죠? 여기를 4%로 계산을 하게 되면 2,200만 원을 내게 되는데 월세로 살게 되면 1,920만 원을 내는 거죠. 실제 이 차이가 거의 300만 원 차이 나고 지금 우선 기본적으로 퍼센트가 전세대출 이자가 더 높기 때문에 지금 강북의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벌써 이렇게 역전 현상이 나타났네요. 그럼 또 다른 곳을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살펴볼 것은 강동의 상일동역 근처인데 여기가 지금 강동의 대장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단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고덕 그라시움의 25평짜리 전세가 지금 7억 정도 합니다. 그럼 여기 월세가 얼마냐면 지금 현재 제일 싼 게 1억에 160이죠. 그럼 실제 1억에 160으로 해서 1년을 계산을 해보면 자 19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 보시면 차이가 6억이죠. 이걸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시면 자 3.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거의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가 4%로 대출을 받았다고 할 때 실제 1년 동안 내는 이자는 2,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차이가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강동 같은 경우도 일부 단지는 이렇게 역전 현상이 발생이 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잠깐 몇 군데만 살펴봤지만 이쪽에는 아까 한 4.8% 정도였고 지금 이쪽에는 한 4.3%, 그 다음에 여기 강북이랑 강동 같은 경우는 3.2%에서 3.4% 정도 나왔죠. 그래서 아까 제가 기준을 4%로 잡았기 때문에 이건 좀 개인차가 있긴 한데 만약 본인의 전세 대출이 이거보다 더 높다라고 하면 이미 이쪽 지역도 역전이 된 상태일 테고 만약 이것보다 더 낮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 보이시는 이 퍼센트보다 더 높다면 이미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뉴스 기사처럼.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잠깐 지도를 보면서 판별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지역도 있고 아는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심각한 게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자가 아까 낮았기 때문에 전세이자가 보통 2% 초반에서 많아봐야 2% 후반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전세 대출이 거기에 따라서 또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기준금리가 조금 더 오른다면 이게 실제로 5%를 넘어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전세 대출이 5%를 넘어가는 순간 이때부터는 당연히 전세를 받는 사람이 없겠죠. 왜냐하면 아까 월세 전환율이 지금 현재도 보신 것처럼 한 3%에서 5% 사이인데 만약 전세 대출이 5%라면 굳이 전세를 안 살고 전부 다 월세로 가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즉 정말로 전세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세입자에게 불리한 자금 조달 상황, 즉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죠. 우선 뭐 2주택자는 안 되고 1주택자도 9억 이상이면 안 되고 뭐 투기가열지구는 3억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전세 대출을 못 받고 등등 여러 가지 많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당연히 집을 구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메리트가 없고, 더군다나 집주인들마저도 종부세나 이런 게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월세로 메꾸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월세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 월세보다 불리한 시점이 오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일부 지역에는 진짜 지금 불리하죠. 그러면 세입자가 굳이 전세를 택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선진국 가운데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이 전세 제도 자체가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진짜 지금보다 만약 기준금리가 만약 1% 정도가 올랐다고 하면 현재 있는 이 전세 제도가 거의 소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작년부터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이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였는데, 거기에 덩달아 이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더 이상 이 전세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전세를 구할 예정이신 분들은 아까 제가 지역별로 한번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서 만약 월세가 전세로 받는 것보다 더 싸다라고 하면 당연히 월세로 들어가시는 게 맞고, 근데 아직까지도 전세가 더 싸다라고 하면 전세를 들어가시는 게 맞으니까 옛날처럼 전세가 무조건 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역별로 단지별로 계산을 해보시고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